여러분,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안 쓰는 물건들, 박스에 한가득 담아두었다가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가져가 하고 남에게 슬쩍 내주던 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만약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재물복이 줄줄 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재물운이 달아나는 이 습관,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남에게 주어선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내가 그걸 공짜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재물운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겐 꼭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집도 정리되고, 이건 분명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이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건 다 나쁘다. 중고 거래하지 마라. 나눔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리듯 공짜로 내보내는 습관이 문제다. 특히 에너지가 깊게 배어있는 특정 물건들만큼은 공짜로 툭 내주면 재물복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쉽다. 옷, 책, 장난감, 소형 가전처럼 에너지 결이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은 기분 좋게 나눔하고 중고로 팔고 돌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건 복이 도는 순환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물건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가 깊게 배어있는 운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물건들만큼은 어차피 안 써, 그냥 가져가 하는 식의 버리듯 공짜 나눔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주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쓰는 습관, 삶의 리듬과 질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쓰던 지갑이야. 이거 들고 다니면 너도 잘 될 거야. 듣기에는 참 좋죠. 복 나눠주는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자면 지갑은 각자의 기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남의 지갑을 쓴다는 건 내 재물운이 자리 잡아야 할 공간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덮어 씌우는 것과 비슷하고, 내가 오래 쓴 지갑을 어차피 낡았어, 그냥 써 하고 공짜로 넘기는 건 그 안에 쌓인 나의 돈, 흐름과 복을 아무 장치 없이 흘려보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이 쓰던 지갑도 덥석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할 때는 조용히 나 혼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보내는 것. 그게 재물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가방입니다. 핸드백, 서류 가방, 백팩. 종류는 달라도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할 일 목록 서류, 명함, 영수증, 메모. 그리고 그날그날의 걱정과 긴장감.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은 여러분의 하루, 일, 거래, 걱정이 드나들던 통로입니다. 이걸 새 가방 샀어.
이건 그냥 가져가. 어차피 오래된 거야. 이렇게 버리듯 공짜로 넘겨버리면 그 안에 쌓인 피로, 긴장, 미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까지 한꺼번에 옮겨가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가방 속이 늘 엉망인 사람은 생각도 지출도 같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평소에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비우고 정말 다 썼다 싶을 때는 정리를 싹 한 뒤에 필요하다면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받고 양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니까 공짜로 줄게. 이 말이 재물운을 가장 많이 어지럽히는 말 중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쇠입니다. 집 열쇠, 금고 열쇠, 자동차 열쇠. 이건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신뢰 책임이 묶여있는 상징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괜히 불안해지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경계선이 무너진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던 열쇠고리, 의미가 있는 키링, 집금고 사업장과 연결되었던 열쇠 세트를 이거 예전에 쓰던 건데 넣어줄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넘겨주는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쇠와 관련된 물건은 가능하면 끝까지 스스로 정리하시고 부득이하게 넘겨야 한다면 이미 그 열쇠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뒤에 심리적으로도 이건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정리를 하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어디를 걸었는지, 어떤 시간을 버텼는지 그 기록이 고스란히 새겨지는 물건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매일 신고 다니던 구두, 힘든 시기를 버텨낸 작업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운동화. 이런 신발에는 누적된 도전, 행운, 흐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잘 될 때 신던 신발이야. 너 줄게. 이거 신으면 너도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면 내가 걸어온 길의 기운을 그냥 잘라 보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함께 걸어준 신발이라면 조용히 잘 보관하거나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고 보내되 최소한 버리듯 공짜로 투근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의식 있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엌의 핵심 도구들입니다. 특히 밥솥, 쌀통, 칼가위, 그릇입니다. 부엌은 그 집의 작은 공장, 가족의 건강과 재물 기운이 오가는 중심 통로입니다. 밥솥과 쌀통은 가족의 한 끼 한 끼, 그 집의 생명과 풍요를 지켜온 복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새 밥솥 샀으니까 이건 그냥 가져가. 쌀통도 크니까 필요하면 써.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공짜로 넘겨버리면 그 안에 쌓여있던 안정과 풍요의 흐름을 한 번에 빼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남에게 주어야 한다면 안을 깨끗이 비우고 23일 정도 햇볕에 말려 정화한 다음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려준 그릇이야. 너도 감사히 잘 써. 이렇게 감사의 말을 붙이고 가능하면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순환시키는 나눔이 됩니다. 칼과 가위는 자르고 나누고 다듬는 강한 에너지의 도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리할 때 쓴 칼, 짜증과 불만 속에서 휘둘렀던 칼, 똑같은 쇳덩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흔적은 전혀 다르죠. 이런 칼과 가위를 어차피 쓰던 거야.
가져가 하고 덜컥 넘겨버리면 내 감정의 찌꺼기까지 함께 건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소금물로 한번 깨끗이 닦거나 햇볕에 잠시 두어 정화한 다음 그동안 수고 많았다 는 말을 한번 건네고 그 후에 버리든 나누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는 공짜 나눔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깨진 그릇, 금이 간 그릇은 아예 나눔의 대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조금이라도 금이 간 그릇은 이미 완전함의 기운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그릇을 계속 쓰는 집은 재정도 관계도 자잘한 균열이 많은 경우가 많고 이런 그릇을 아직 쓸만해 그냥 써 하며 남에게 넘기면 그 집의 상처까지 함께 나누는 꼴이 됩니다. 깨진 그릇, 금 간 그릇은 쓰레기로 보내는 것. 그게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럼 중고거래 무료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당근마켓 하지 마세요. 중고거래, 나눔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 중고거래와 나눔은 버리는 물건을 줄이고 새로 사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까지 아끼는 굉장히 좋은 순환입니다. 저도 이 흐름은 현대판 복의 순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내 삶의 에너지가 깊게 배어있는 특정 물건들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듯 공짜로 내보내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옷, 책, 장난감, 소형 가전, 인테리어 소품들은 편하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잘 순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큼은 다른 기준으로 다루자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공짜가 나쁜 게 아니라 버리듯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공짜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대가 있는 나눔을 권합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는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 순간 에너지는 순환을 시작합니다. 주는 사람은 허투루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정리가 생기고 받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 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재물운을 살리느냐 끊어버리느냐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래 쓴 지갑, 가방, 열쇠, 신발은 내 인생의 흐름이 깊게 담긴 그릇입니다. 웬만하면 남에게 주지 말고 정리할 땐 조용히 감사하고 보내세요. 둘째, 밥솥, 쌀통, 칼그릇 같은 부엌 도구는 부엌이라는 작은 공장이 만들어내는 가족의 건강 풍요, 에너지가 담긴 그릇입니다. 정화와 감사 없이 버리듯 공짜로 내보내지 마세요. 셋째,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그냥 가져가가 아니라 이 물건이 잘 쓰이길 바란다.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절도 상징적인 대가를 함께 실어 보내세요. 그러면 재물복이 새지 않고 내가 쌓아온 에너지가 손실이 아니라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인연으로 한 번만이라도 집안을 둘러보세요. 이 물건 그냥 공짜로 내보내면 내 재물복까지 함께 나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 집의 돈 흐름, 에너지 흐름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물운이 필요해 보이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더 큰 복을 불러오고 다시 여러분께 돌아가는 흐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키는 복, 머무는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